자, 안녕하세요. 매년 7월 말쯤이 되면 그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국회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뭐 이 안이 다 통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중에서는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하튼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세법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 감은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 세제 개편안, 그 세법이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기획재정부가 보도 자료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렇게 세법 개정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 모든 거를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우리 생활에서, 그리고 뭐 사업자분들도 그렇고요.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그나마 가장 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만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되게 이슈가 많이 됐죠.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뭐 뉴스도 나왔고요. 이거에 대한 뭐 논란도 많이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 안을 보게 되면요, 배당소득을 이제 분리과세를 시킨다고 하는데, 물론 요런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배당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됐던 아니면 대주주가 됐던 배당소득의 증가를 유도해가지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해 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왜 중요하냐면, 배당소득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익히 잘 아시다시피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종합과세로 과세할 때 소득세율이 지금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그러면 배당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종합과세를 안 하고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뭐 많아봐야 35%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주들이 이제 배당을 늘리겠다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배당을 하려는 기업들이 늘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주식을 사는 소액 주주들도 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 아시죠? 세액공제 할 때 그 기부금 중에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본인이 딱 그 고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의 지자체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는 거의 돌려주죠. 세액 공제로.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지자체에서 뭐 선물 같은 것도 줍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이제 대폭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는 기존과 똑같은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는 40%까지 세액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20만 원 초과하면 뭐 15%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소득세가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괜찮죠. 이건 뭐 10만 원까지는 어쨌든 간에 기부금 낸 거 전체를 다 세액 공제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액이 나오시는 분들은 고향사랑 기부금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수도권 지역이냐, 아니면 수도권 연접 지역이냐, 지방광역시냐, 뭐 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그 기업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감면 한도 하고요, 사후 관리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 계시던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겼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규정이에요. 그 기존에 뭐 이렇게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한도가 있었어요. 7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연봉이죠.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을 기본 공제 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가지고 추가로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거였는데, 이 기본 공제 한도를 지금 자녀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자녀가 한 명당 50만 원까지 더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죠. 두 자녀까지.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늘려줘가지고 이제는 400만 원까지 기본 한도를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추가 공제 한도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니까 올해 말까지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세법 개정안을 보면요, 이러한 자녀, 그러니까 출산 정책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자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이런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육수당 지급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비과세를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줬죠. 근데 요거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이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겠죠.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건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비를요, 세액 공제를 해줄 때 본인, 그 다음에 뭐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교육비를 세액 공제를 해주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해주죠. 물론 그 중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수업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요즘에 이제 무상교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가 대학생 들어가면 이제 이 교육비 세액 공제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취약전 아동들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학원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줬어요. 교육비 세액 공제로. 근데 이제 여기 뭐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 9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엔 교육비에 대한 개정안들이 많이 있네요. 교육비 이제 세액 공제에서 요건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세액 공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까지의 수업료 등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기본 공제 대상자 그러면 만 20세 미만인데, 대학생은 만 20세가 넘죠. 그래서 나이 요건이 없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공제를 해줬죠. 대신에 이제 소득 요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근데 대학생들 알바 많이 하죠. 요즘에는 이제 알바를 해도 다 그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뭐 일용직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잡히기 시작하죠. 알바를 하면.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엄마 아빠들이 이제 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개정안에서는 이 소득 요건도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요건도 없어지고 소득 요건도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의료비 세액 공제와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나 소득 요건이 둘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세액 공제 쪽인데, 여기 보시면 무주택 주말 부부에 대한 각각 월세 세액 공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뭐냐 하면,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로서 한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남편하고 부인이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주말 부부처럼. 그러면 이제 남편도 월세를 내고 부인도 월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직장을 다니면 어쨌든 간에 양쪽에서 발생하는 월세가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주말 부부라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요건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라는 말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녀 육아 부담이나 뭐 아니면 출산 정책에서 가져오는 거겠죠, 개념이. 일단 월세세액 공제 대상 주택 자체가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자녀 3인 이상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기존처럼 국민주택 규모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들 업무 추진비 송금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접대비죠. 그래서 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 문화비나 아니면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는 이 한도에서 혜택을 좀 줬어요. 근데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분까지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율 환원인데,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기 법인세율을 기존의 10%에서 1%씩 낮췄어요, 구간별로. 그래서 이제 법인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켰었죠. 그거를 다시 그전 상태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억 원까지는 법인들 10%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억 초과 200억 원까지는 20%가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최고 세율이 25%까지.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환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세제적인 혜택을 주는 쪽이잖아요, 입장이. 근데 여기 증권거래세율 환원은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번에 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를 했었죠. 그거를 다시 그 전으로 올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환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양도는요, 특히나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이 대주주 개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대주주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분율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보유 금액에 해당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지분율로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각각 다른데 1%, 2%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변화가 없고요. 보유 금액이 50억 원에서 이제 10억 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종목을 이 금액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몇 주를 팔던지 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기존의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진다는 거고요. 이렇게 낮춰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근데 이 기준의 적용 시점이 연말에 그 해의 마지막 거래일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고, 마지막 거래일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 거래일 즈음 하면 이 금액이나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많이들 하시겠죠.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그 지난 부가세세 신고할 때 이 현금 매출 명세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현금 매출 명세서는 이제 현금으로 매출이 일어났을 때 요런 업종에 해당된다 그러면 작성을 해야 되는 서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됐어요. 이제 여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는 뭐 유튜버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각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틱톡이 됐던 뭐 여하튼 간에 거기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 해 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업종이죠. 그래서 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현금 매출 명세서 의무 업종에 속하니까 부가세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 현금 매출 명세서도 내년부터는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으니 요것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중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부가세세가 면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보시면 되죠. 이제 뭐 그래서 몇 가지 이번에 세제 개편안 중에서 우리하고 좀 많이 밀접한 것들만 좀 몇 개 살펴봤는데요.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 들어가시면 있고요. 본인 뭐 사업이 됐던 아니면 뭐 직장이 됐던 실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올해 연말에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